자, 공시지가 기준법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또 단원이죠. 토지입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을 보면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할 때 이 대상, 토지의 가액, 요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어떻게 돼요?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뭘로 낸다? 개별 공시지가로 많이 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죠? 시점 수정.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죠?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시험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거기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 148번 문제 같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을 구하는 건데 자, 거기 봤더니 자, 거기 두 번째에 거기 봤더니 어디 뭐가 나오죠? 공시지가가 얼마 나온다?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 나왔죠. 200만 원. 제곱미터당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자, 지가 변동률인데 시점 수정은 토지일 때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5년 1월 1일 공시 기준일을 뭘로 본다? 공시 기준 1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올랐다? 5%. 상승일 때는 플러스. 하락이면 마이너스.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은 갑니다. 자, 대상 토지가 자, 밑줄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면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개별 요인으로 갑니다. 개별 요인 비교 가는데 자, 사례는 분모입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가 사례거든요. 비교 표준지 사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몇 프로? 5% 뭐다? 열세. 열세일 때는 뭐? 마이너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열세이고 환경 조건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뭐다? 우세.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 우세는 플러스, 열세는 마이너스. 자, 상승식은 개별 요인을 곱해줍니다. 자,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죠. 요걸 계산하면 돼요. 요거 얼마? 100분의 105는 얼마? 1.05. 100분의 95는 얼마? 0.95. 100분의 120은 1.2. 1.2, 0.9, 1.9, 200원을 곱해주면 답이 돼요. 4번 정답. 자, 그 문제 바로 위에 3 보세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자, 밑줄은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밑줄. 요게 중요 포인트예요. 요걸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뭐죠?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네모.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닙니다. 거래사례비교법. 뭐일 경우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눠요. 자, 항상 시험 문제는요, 공시권자를 잘 알아둬야 돼. 지문상에서. 우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를 잘 알아두고요. 개별 공시가는 공시 시한이 매년 5월 31일. 자, 항상 먼저 뭐를 선정?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하고, 여러분 국장일 때는 뭐죠? 국장일 때는 중앙이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일 때는 시군구. 예,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요걸 공시하고, 이제 여러분 열람을 해서 여러분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했는데 야, 내가 왜 비싸?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 관계인데, 자, 순서가 요거죠. 절차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되는 사항이 뭐를 출제한다? 공시 사항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온다. 표준지의 지번인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표준지일 때는 이게 단위 면적이다. 단위 면적은 얼마? 1제곱미터. 1제곱미터다. 자,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공시사항 좀 주의를 해 두셔야겠죠. 자, 149번 문제 42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번, 기역, 네 번째 지목, 다섯 번째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되는데 두 번째 경계와 세 번째 3.3제곱미터 평당 가격은 안 돼. 1제곱미터당 가격이지.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3페이지 위에 이의 신청이 나오는데 이 신청은 누가 하죠?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자,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공시일입니다.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이내. 시험에 3번을 60일로 출제했어. 60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뭘로? 서면, 구두가 아니다. 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 표준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일을 주의해야 될 건 여기 또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왜? 신청하지 않고 이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이 신청 기간, 여러분 이 신청 또 기간이 만료된 날. 자, 또 여기서 앞에 30일 합쳐서 또 60일로 또 출제를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60일 하다 이것도 며칠? 30일입니다.
자, 여기도 60일이 아니라 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있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고, 네 번째가 주의하겠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 네 번째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효력에서. 자,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자,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또 단독과 공동세. 단독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인데, 단독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있어요. 또 공시권자는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 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 자, 표준주택 선정, 조사, 산정을 해서 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또 열람 등에 있어서 이 신청이 있으면 또 이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은 요거 똑같습니다. 자, 이때 또 시험에는 공시 또 사항이 또 많이 내지. 공시 사항. 표준주택 뭐죠? 가격, 표준주택 지번,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도 포함하는데 뭐는 안 들어간다? 사용승인일은 포함하는데 건축 허가일, 또 내용연수 수명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똑같죠.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자, 43페이지에 거기 밑에 박스 있어요.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 경우 표준지로, 이 경우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어떻게 돼요? 표준지 공시가를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4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거기 개별주택 가격 공시 중간 박스에 보시면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뭐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것도 우선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효력 많이 내거든요. 표준주택 가격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고, 또 이 효력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 2년 전에 또 정답 물었죠. 그리고 25엔 또 여기서 정답. 시험에 효력은 또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면은 또 비주거용, 이게 2년 전에 도입됐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는 비주거용 일반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집합. 여러분 집합 건물 있죠? 상가 이런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집합 부동산 가격인데, 이것은 비주거용, 일반은 다시 비주거용 뭐죠? 표, 중과, 개별.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요거든 토지주택은요, 세금 부과를 하니까 공시하여야 한다. 토지주택은요, 공시하여야 한다. 요거는요,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그럼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뭐다? 공시할 수 있다. 저기는 뭐다? 공시하여야 한다. 큰 차이입니다. 하여야는 반드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 표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집합도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권자, 개별은 누구? 시장, 군수 또는 누구? 구청장. 똑같아요, 다. 그리고 개별 집합은 공시시한이 4월 30. 효력도 똑같이 해요. 비주거용 부동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주의를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죠. 여기는 표준주택 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가 있다? 여기는 이용 상황이 안 들어가요. 건물 구조, 우리 용도지역 건물 구조가 있거든요.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여기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인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 이용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가요. 용도지역,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예?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일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여기는 이용 상황. 여기는 용도 지역 건물 구조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와. 이용 상황이 하나 더 들어온다.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키워드. 어디 뭐가 있냐.
문제가 어디 있는데 45페이지에 150번 문제가 있죠. 옳은 것. 자,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조사 산정. 순서 틀렸어. 절차가 어떻게 돼? 조사 산정한 후에 뭘 한다? 심의를 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1번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 주택가의 결정 공시할 경우, 이것도 틀렸는데 이 얘기거든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여러분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기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일이 아닙니다. 당해년도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뭐 한 날?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요걸 기준으로 하여 뭐를?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올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만약에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2번) 틀렸고 3번은 공동주택 가격에 있어서, 여러분 아파트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뭐죠? 이상. 여러분 이상인 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누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뭐 한다? 기준 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죠. 제 조건이. 4번 정답.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개념, 효력입니다. 정답. 5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밑줄 그을까요? 수용 방식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된다. 밑줄. 여기 아니죠.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뭐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년 전에도 정답 물었는데 한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올해 여기서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점수 주려고 내는데. 요거 뭐 암기할 것도 없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문에서 물건별 평가 요거 나오면 점수 주려고 내는 거 아니에요. 자, 15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거 매년 규칙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그 기억 보면은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이건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뭐를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인데 아니라 우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뭐죠? 시장 가치.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나오죠. 기억 틀렸고 니은 살림, 거기 왼쪽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이 나오죠.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님은 뭐를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거 1항이잖아요. 니은 맞고 디귿. 자, 요거 올해 출제 예상되는 진짜 중요한 질문.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에 3에 나오는 뭐의 개념?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 2년 전에 도입됐는데 아직 출제 안 했어요. 2년 전에 도입이 된 개념이에요. 2년 전에 도입된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의 동그라미,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또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네 번째는 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 2항이 뭐죠? 일괄평가죠.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미음은 15조 제1항이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1항. 건물은 뭘로 평가한다? 원가법. 자, 이런 걸 틀리면은 벌써 작년에 또 한 3번 났어. 최근에 시험 한 4-5번에 3번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다. 또 20조 2항의 건설기계, 3항의 선박, 20조 4항 항공기는 원가법인데 거래사례비교법 아닙니다. 건물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자, 152번 문제 틀린 거.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14조 1항이 나오죠. 자,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하라. 원가법이죠. 2번 정답. 3번은 제16조. 여러분 3번은 제16조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가 나오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시험에는 원가법으로 많이 출제하죠. 네 번째 25조가 나오죠.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험 문제는 뭐라고 많이 낼까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 내요. 자, 그리고 5번은 제17조 2항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거래사례비교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자, 22조는 뭐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2년 전에 이거 뭘로 출제해서? 적산법으로 출제했지. 22조죠. 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여러분이 18조. 여러분 18조의 과수원. 과수원은요,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21조가 동산이야. 20조 1항이 자동차인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요걸 좀 조심해야 돼. 자동차.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다. 요거는 무슨 방법? 거래사례비교법. 자, 거래사례비교법인데 여러분 24조 2항에 보면은 24조의 2항에 보면요.
상장. 여러분 증권거래소 거래돼서 상장되는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리고 거기에 또 24조 2항에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채권이 있거든요. 비상장 채권 거래가 아직 상장이 안 되니까 이거는 수익환원법. 또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양권, 디자인권, 저작권, 전형측선 이용권 이런 무형자산은 어디에 속한다? 수익환원법. 19조 2항에 광업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24조의 3항 기업가치. 이거 전부 수익환원법. 자,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5초도 안 걸린 거 맞춰줘야 돼.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39번 문제로. 올해도 출제 높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이쪽에서 좀 출제 한 문제 되니까 확인. 이건 점수 맞춰야지 뭐. 계산 문제도 아닌데. 자, 잠시 쉬고 44로 가겠습니다.